작가님 전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에 대해서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동안 20여 년을 작업을 해오면서 처음 전시회입니다. 그동안 작업만 해오다가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또 새로운 배울 점도 많고, 그런데 이번 전시회의 어떤 주제의식이 제가 처음부터 추구했던 사물과 사물의 경계성, 또 인식체계와 실체성의 경계성, 그 경계에 주목을 했습니다. 제 작품을 아우르는 대부분의 주제의식이 경계에 목표를 두고, 그 다음에 그 주제도 경계에 펄럭이는 깃발을 해서 깃발의 어떤 상징,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에 대해서 전적으로 가까이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작품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게 이제 제목이 여인의 누드입니다. 여인의 누드인데, 형체라는 게 형과 상이라는 어떤 분리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나눌 수 없는 형과 이미지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직선으로 누워 있는 게 누드, 여자 누드의 형입니다. 형이고,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이미지를 이렇게 이원화시킨 겁니다. 이미지를 실질적으로 존재의 실체와 이미지를 이원화시키는 방법은 사실은 인식적인 체계 외에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어떤 환상성이나 또 제가 원래 시를 썼는데 이게 실체에도 환상을 한번 주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경계성이라는 게 모든 사물이나 모든 어떤 존재의 인식 체계와 실체 간의 어떤 경계는 넘나들기는 이 그림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 다 결부되는, 결합되는, 부합되는 그런 생각이라서 이것을 어떤 회화 쪽에 한번 적용을 해서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을 작업에만 집중하셨는데 전시를 안 하셨던 이유가 있으셨나요? 제가 그동안 여기 오픈에 발표하지 않은 작품들도 다양하게 작업을 해왔습니다. 제 첫째 20년을 전시를 이제 처음 하게 된 기본 동기가 그것입니다. 이제 다양한 작업을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집중적인 면에 다소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애초 다양한 작품에 의미를 뒀고요. 지금도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이 전시회를 수백 번 다녀보면서 아무래도 전문가들 아닌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보면서 좀 지루함을 느끼고, 또 다양성의 수준이 높더라도 획일화된 그런 어떤 심심함이 있어서 수준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떤 재미를 주는 그런 전시회를 해보자, 기획해보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기획을 한 겁니다. 작품을 표현하게 된 겁니다. 네, 작품 설명 좀 예.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여러 미술 작품을 전시회를 가보니까 어떤 미적 수준의 관객들만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어린이들, 미술에 별로 관심이 없이 부모님을 따라서 오는 애들이 보면 상당히 지루하는 걸 느끼고요. 또 약간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보게 되는 게 착안을 해서, 또 부모님들은 직접적인 작품을 보더라도 애들은 이렇게 그림을 한번 발로 차는 어떤 이런 퍼포먼스 아니면 행위를 한번 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가 배운 간섭적인 어떤 예술품, 특히 그림 회화의 어떤 기준은 특히 만지면 안 된다, 사진도 때로는 찍지 못하게 하는데, 몸으로 실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공으로 착안한 게 됩니다. 그림을 발로 찬다는 거는 제 상식으로도 사실은 여기까지는 제가 인정을 못했던 그런 차원인데, 그리고 만들어서 또 발로 차보니까 그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고, 실제로 또 애들이 오전에 왔는데 이거를 계속 차고 다니면서 끝까지 차고 다니는 애들이 또 있더라고요. 또 상당히 애들한테는 즐거움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상자들이 그러면 느낄 때마다 일일이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설명이 필요 없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주기만 하면 차고 다니더라고요. 30분 이상 차고 다니는 애도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을 예. 작품 전시를
홍보를 안 하셨는데 예. 앞으로 이제 그 우리 작가님을 알리려면 앞으로는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해야 되지만 사실은 뭐 홍보하는 줄도 모르고 방법도 제가 몰랐습니다. 뭐 홍보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냥 저는 전시회를 하면 되는 줄 알고 무작정 와서 여기 인사동 여기 넓이가 제 전시회 규모에 맞는 것 같아서 1, 2층을 그냥 계약을 하고 그래 시작을 했습니다. 뭐 홍보 개념은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1층 전시와 2층 전시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데요. 예. 이렇게 동시에 전시를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전시 같이 하시게 됐나요? 일단 장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요구한 게 관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뭐 또 변화가 무쌍하고 또 뭐 장르나 소재가 상당히 뭐 다양하니까 관객들을 그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를 표현한 건데 제 작품을 보러 오면서 우주로 초대를 해서 우주를 걸어 들어와서 우주 속에 지구를 만들어서 우주를 걸어서 우주 속의 지구로 초대하는 개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초대입니다. 이 초대. 지구로 초대해서 제 작품을 보게 하는 겁니다. 작품을 보러 오시는 분들을 그만큼 대우하고 싶고 또 의미를 두고 싶고 그리고 또 제 생각으로는 그 뭐 어차피 이제 사람의 행위가 우주 속의 행위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그런 조형물 형상 이런 어떤 미술을 설치 미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멋있으면 좋지 않겠나 관객을 위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첫 전시에서 1층과 2층을 구분해서 감상자들이 어떻게 느끼시길 바라십니까? 저는 이제 1차 목표가 예술의 어떤 다양성을 한번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층과 2층을 저는 사실 굳이 구분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명제가 경계에 펄럭이는 깃발이라는 어떤 명제를 가지고 시작했고 또 사실은 그 길을 벗어나는 작품은 거의 없습니다. 다 대부분의 모든 작품이 경계성에 기인한 그런 작품들이고 함을 경계성을 다양한 양식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압축적으로는 전부 경계성에 대한 얘기니까 구분을 굳이 뭐 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장소상 원래는 제가 200평짜리를 얻으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200평짜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뭐 어떤 의도적으로 구분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작품을 저는 한 가지로 보거든요. 예. 앞으로의 전시는 그동안에 그럼 20년 동안 축적된 작품들을 보여주는 전시인가요? 앞으로 새로운 작품을 또 구상하실까요? 다음 전시는 이 전시 작품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혀 새로운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아마 한 2, 3년 걸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혹시 또 제가 좀 발표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는 좀 빠르겠죠. 뭐 한 1년 안에도 할 수 있고 이러는데 이 작품 1, 2층에 전시된 작품들을 완전히 배제한다면 2, 3년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관람자들이 예. 우리 작가님을 인식하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가 짊어져야 될 숙명 같고요. 또 그리고 저는 어떤 다음 작품도 주제의식은 경계에 펄럭이는 깃발의 주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만 어떤 표현의 양태나 양식만 바뀔 뿐이지 예를 들면 저기에 침묵이라는 작품인데요. 선생님 왼쪽에 있는 작품이 침묵이라는 작품인데 빨갛고 파란 게 다른 양태로 나타난 거지 이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양태만 바뀌어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일관되게 한쪽으로만 가겠다. 이 전체가 아우르는 게 제 일관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가 선생님에 대한 본인 소개를 한번 하시고. 저는 미술 이전에 원래 시를 썼습니다. 시를 쓰고 2001년도에 동단을 했고 또 시집을 한 2권 정도 냈습니다. 그런데 시를 쓰다 보니까 어떤 언어의 어떤 표현 양식의 한계성을 좀 느끼고 언어 이전이나 언어 이후의 어떤 표현 양식이 결국은 어떤 빛의 세계가 아니겠느냐. 빛이라는 게 결국은 색으로 어떤 대변되는데 그 색의 세계가 결국은 어떤 미술의 세계가 아니겠느냐 해서 미술 쪽으로 어떤 다양한 변주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1층 전시와 2층 전시가 네. 틀린데요. 예. 1층 전시에 대해서 여기 작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평면을 벗어나서 입체성을 부여하는 작품인데요. 제가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평면으로 그려보면 평면으로 그렸을 때 예를 들어 주전자가 있습니다. 이 작품이 사실은 세잔느의 작품을 제가 오마주 떤을 모방한 겁니다. 그걸 했는데 실제성으로 갖다 놓으면 이 주전자가 있고 과일이 있고 뒤에 항아리가 있고 또 뒤에 광주리가 있는데 실제적인 거리가 있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회화로 표현을 해놓으면 거리성이 없어지고 그야말로 캔버스라는 매개물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서 실제적인 원근감이 없고 거리성도 없고 이래서 화가들이 표현한 게 원근법에서 처음에 만드는 게 제가 배우기를 세잔느의 다시점적인 기법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발전된 게 피카소의 어떤 큐비즘 입체적인 기법이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해도 평면을 벗어나지 못해서 입체성은 다소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거리감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구김으로서 앞뒤의 거리성을 다소 그렇다고 거리가 확보된 건 실질적으로는 아닙니다만은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굴곡을 부여한 그런 작품입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예, 이 작품은 오브제로 책을 제시했는데 저는 이 책을 보여드리려고 책을 제시한 게 아니라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외피성을 표현하려고 이 책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면 공간의 외피성만 부여한다면 외피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공간의 내부가 이 책의 외부에 닿아 있는 겁니다. 그 내부에 닿아 있는 공간의 책의 외부에 닿아 있는 공간의 내부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거를 오브제로 제시한 거지 이거를 표현하려고 제시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공간인지조회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거 책을 보라고 책을 내는 게 아니고 책을 감싸고 있는 포괄적인 공간의 내부를 인식을 하라고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레드카펫이고 꽃길입니다. 무슨 의도로 했느냐면 제 작품을 보러 오시는 분들의 어떤 의미를 최대한 고양시켜주고 가치를 높여주려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보통 레드카펫이라 하면 어떤 대통령 취임식이랄지 아니면 아카데미 영화상이랄지 이럴 때 배우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저는 제 그림을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떤 고양된 공간을 부여하는 거고 그리고 와서 이게 물감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물감을 한 70번 정도 칠해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오일과 아크릴로 만드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캔버스를 오래 가지고 이렇게 꽈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태까지 미술에서 캔버스가 물감을 받치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저는 제 축제에 와서는 물감이 캔버스를 폭발적으로 이렇게 물감을 터져가면서 캔버스를 어떤 고양시키는 받드는 그런 설치 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작품 설명 부탁합니다. 네, 여기에 바닥에 있는 이 그림이 원래는 이 액자에 있었던 겁니다. 캔버스에 있던 그림을 오려서 전체가 50개 작품인데 10개 작품은 이 캔버스 나무째로 부수 가지고 뭉치고 40작품은 캔버스를 오래 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커진 겁니다. 이 그림이 여기 바닥에 사진으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회화의 어떤 평면성을 가지고 재미를 좀 느끼질 못해서 지루함이 있어서 이 회화를 무너뜨려서 해체해서 다시 어떤 조형성을 가진 어떤 조형으로 재결합하면 새로운 맛이 나지 않겠느냐 해서 회화의 조형성을 부여하느라고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작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 작품은 조금 전에 인사동 골목에서 퍼포먼스를 한 작품인데 이거는 시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난전에 그냥 바닥 가게에서 아저씨나 이런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 싸구려 옷가지를 그냥 골라 하면서 파는 행위를 합니다. 그거를 이 예술이라는 그림이라는 게 어떤 백화점식으로 고상하게 벽에 걸어놓고 어떤 가치나 어떤 중압감이나 아니면 또 어떤 고양하는 그런 그 가치만이 아니라 그 가치를 저작거리로 바닥으로 어떤 삶에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된 겁니다.